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권지영입니다. 저는 지금 르노코리아 XM3 하이브리드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모델이 거의 2년 만에 출시됐죠. 그 전까지는 수출용으로 르노코리아가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제서야 출시가 됐습니다. 일반 시승기는 우리 김상현 기자가 시승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의 진가는 이제 연비다 보니까 이 차가 이제 주유 없이도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 XM3의 고향 부산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승차감이라던가 만족도, 옵션 등등을 고루고루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확실하게 연비가 얼마나 나온지 측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 차량용 트립미터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저희 풀투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에 들렀습니다. 주유기가 딱 한 번 걸릴 때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딱 2리터 들어왔거든요. 저희가 아마 사무실에서 여기 출발지까지 이동하면서 쓴 것 같은데 이제 저희가 추가 주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봉인을 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네 4시간 13분이 걸린다고 나오네요. 그리고 이 트립 컴퓨터도 초기화를 해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유를 완전히 끝까지 한 상태고요. 지금 주행 가능한 거리는 780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생활에 맞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특별히 연비 운전을 하진 않을 거고요. 도로 흐름에 맞게 달리되 회생제동을 최대한 사용하는 B모드라던가 흐름이 괜찮다면 스포츠 모드도 사용하는 등 최대한 실생활에 가깝게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XM3를 거의 1년 만에 타보는 것 같거든요. 가솔린 모델을 탔었고 일단 디자인은 여전합니다. 길거리에서 봤을 때 저 차가 XM3 하이브리드다 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외관에 일부 포인트를 준 것 말고는 거의 동일한 모습이고 실내도 거의 똑같거든요. 딱히 크게 바뀐 점은 없는데 그럼에도 승차감은 꽤 많이 달라졌어요. 가솔린 모델하고 비교하면 꽤 단단해졌습니다. 사실 제가 가솔린 모델을 운전했을 때도 그렇게 말랑하다고 느끼진 않았거든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무거운 배터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확 눌러주는 느낌? 단번에 드네요. 확실히 그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하다 보니까 주행 질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저속에서 꽤 시원시원하게 가속을 해주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차 같은 경우는 ED 모드까지 지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꽤 깊게 가속 페달을 밟더라도 엔진이 개입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때만큼은 내가 하이브리드 모델을 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고요. 특히 인상적인 점은 저희가 회사차로 니로를 타고 있는데 니로가 이 정도 가속을 했으면은 엔진이 충분히 개입할 순간인데 이 차는 그러진 않더라고요. 90km 정도로 달리고 있거든요. 가속 페달을 조금만 떼도 엔진을 금방 꺼버리고 전기 모터로 최대한 대체하는 모습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엔진을 껐다 켰다 하는 거랑은 묘하게 달라요. 조금 더 매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운전할 때는 엔진이 들어왔는지 꺼졌는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드럽게 전환이 됩니다. 지금 약 40km 정도를 달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는 오히려 늘었어요. 제가 아까 출발할 때 780km였는데 지금 40km를 달리고 820km로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디까지 늘어날지도 궁금하네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시내에서는 잘 몰랐거든요. 전기 모터가 차를 쭉쭉 밀어주다 보니까 좀 잘 나간다 싶었는데 확실히 고속도로 오니까 출력의 한계가 느껴집니다. 100km까지는 그래도 나름 가속이 쾌적하거든요. 쭉쭉 나가고 답답함 없이 잘 나가주는데 이제 고속에서 추월을 하려고 이제 그 이상의 속도를 내거나 할 때 가속 페달을 꽤 깊게 밟아도 버거워하는 게 보여요. 이게 아무래도 전기 모터까지 합쳐서 한 144마력이고 엔진 마력만 따지면 한 86마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상 경차랑 비슷한 수준의 출력인데 이게 아무래도 연비의 세팅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마력으로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출력뿐만 아니라 이 변속기도 조금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르노에 따르면은 엔진 변속기가 4단이고 전기 모터 변속기가 2단으로 해서 총 6단 변속기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운전을 해보면은 그냥 4단 변속기의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특히 이렇게 고속에서 가속을 할 때 단수를 낮춰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추월이 끝나면은 다시 고단기어로 올라와야 되는데 저단기어를 생각보다 오래 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6단 변속기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운전자가 체감하기에는 4단 변속기에 가까운 세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내 주행이나 고속도로 정속 주행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딱히 변속 충격이 느껴지지도 않고요. 변속이 느리거나 답답하지도 않은데 이제 그 급가속할 때만 조금, 그 외에는 큰 불만은 없어요.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에 든든한 동반자죠. 지금 110km 정도로 맞춰놓고 앞차를 따라가고 있는데 차간 거리도 잘 맞춰주고 가감속도 잘 해요. 근데 단점은 이 차로 유지는 그렇게 똑똑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중앙을 잡아간다고 하는데 지금 직진 구간인데도 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물론 운전자가 계속 잡고 모니터링을 해주는 건 맞는데 이 계속 꿈지럭대는 움직임이 피드백으로 느껴지니까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습니다. 요새 컴바이너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유리가 올라오는 형태의 HUD도 있는데 XM3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네요. 그리고 없는 거, 썬루프를 선택할 수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썬루프는 무조건 넣는다 주의거든요. 굳이 열지 않더라도 이 천장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즐길 수도 있고, 그리고 가끔 날 좋을 때 열고 다니면 기분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없는 차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내가 되게 어둡게 느껴져가지고 XM3는 옵션으로도 선택할 수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지금 2시간 정도 쉬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주행에서도 딱히 승차감이 불편하진 않거든요. 제가 아까 단단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단단한 승차감이 단점으로 다가오진 않아요. 다만 시트가 조금 불편합니다. 딱딱한 편이거든요. 보통 자동차 승차감을 얘기할 때 시트도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아무래도 운전자 몸이 직접 닿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시트가 크고 두껍고 물렁물렁하면은 이 노면이나 요철에서 오는 충격을 시트도 어느 정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XM3 시트 같은 경우는 꽤 딱딱한 편이라서 거의 충격이 그대로 느껴지네요. 조금 더 말랑한 시트를 썼으면 더 편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는 지금 르노코리아 부산 갤러리에 도착했습니다. 약 5시간 정도를 운전했고 380km 정도를 달렸습니다. 제가 출발하기 전에 주유했을 때 780km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400km를 달리고도 690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나와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가볍게 1000km 정도는 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쭉 타고 내려왔는데 평균 연비는 리터당 22.9km가 나왔습니다. 제가 딱히 연비 운전을 하진 않았거든요. 날이 춥다 보니까 히터도 다 틀고 그냥 도로 흐름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달려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3 정도 나왔다는 건 굉장히 준수하죠. 내일은 부산 시내에 나가서 하이브리드의 진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고속도로 위주로 달렸다면 오늘은 시내를 좀 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고속주행할 때랑 마찬가지로 엔진하고 모터랑 전환될 때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냥 생각 없이 운전하고 있으면 언제 엔진이 들어왔고 언제 전기모터 달리고 있는지 잘 모를 정도로 되게 조용한 편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게 전기모터 개입이 부쩍 늘었다는 거죠. 배터리 잔량만 충분하다면 거의 시속 60-70km까지도 엔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만큼 전기 모터를 많이 쓴다는 뜻이고, 특히 XM3 하이브리드는 EV 모드도 있단 말이죠. 이거를 활성화하면은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진짜 전기차처럼 운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차의 배터리 용량은 1.2kWh입니다. 엄청 작죠. 그래서 전기로만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사실 한 3-4km 밖에 안 돼요. 이 배터리 용량이 작다 보니까 이 차는 속도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시내 주행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또 금방 차 있고 합니다. 그때 또 EV 모드 돌려주면 또 전기로만 가고, 이런 식으로 절약하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생제동을 강화해주는 B 모드가 있습니다. 이 기어 레버를 아래로 한 단 내려보면은 B 모드가 들어가거든요. 이러면 이제 회생제동 단계를 더 세게 해줘가지고 마치 유사 원페달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해주는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뭔가 마치 회생제동 2단계 같은 느낌? 1단계로 하면은 이제 좀 약하게 해가지고 멀리 달리고 하고, 3단계로 하면은 원페달 드라이빙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 B 모드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2단계 정도 느낌이어서
원페달 드라이빙도 아니고 그렇다고 타력 주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포지션의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원페달 드라이빙이 안 된다는 이유는 이게 완전 정차가 되지 않아요.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변속 레버 조금 불편한 점이 이게 2단계로 움직이거든요. 하나 내려도 작동을 하고 2번 내려도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운전하다가 B 모드를 받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렸는데 다시 그냥 D 모드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만 걸리면 좋은데 2단계로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이네요. 확실히 부산에서 이 르노 코리아 자동차를 타고 있으니까 약간 고향에 온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차가 만들어지는 곳이라 그런가? 시내에서 전반적인 승차감은 준수한 편입니다. 방지턱 같은 걸 넘을 때는 깔끔하게 넘거든요. 도로 포장 상태가 좀 안 좋거나 요철 부분을 지날 때는 이 자잘한 진동이 좀 엉덩이 쪽으로 올라오긴 합니다. 토션빔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시내 주행할 때는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2열 시트에 앉아 있는데 일단 공간은 부족하진 않습니다. 뭐 다리 공간, 머리 공간 다 여유로운 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앞좌석 시트 밑에 발이 들어간다는 게 이게 특히 작은 차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게 안 들어가면 되게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 이렇게 다리가 쭉 뻗어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크게 들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쾌적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2열 공조 장치도 있고요. USB 포트 2개도 있고, 그리고 열선 시트까지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는 전자석 원터치 방식이고요. 아무래도 차급의 한계 때문인지 1열보다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편이고요. 운전에 집중하면서 느끼지 못했던 잔진동이 조금 더 올라오는 느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등받이가 좀 많이 서 있어요. 장시간 타면 좀 불편할 것 같긴 한데 지금처럼 이렇게 시내에 좀 왔다 갔다 하거나 잠깐 탈 때는 충분히 편안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트 방석 길이도 적당해요. 특히 작은 차들 시트 방석이 좀 짧거나 하면은 앉았을 때 불편하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 차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저보다 좀 키가 크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그리고 역시나 아쉬운 거는 선루프가 없어서 2열 시계가 조금 답답하다는 거. 그리고 가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일단 XM3 하이브리드는 비쌉니다. XM3 가솔린 모델의 깡통이라 부르는 가장 낮은 트림 있죠. 그 모델이 1960만원 정도부터 시작하거든요. 반면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그 깡통 모델을 삭제하고 상위급 모델만 마련해서 시작 가격이 3,200만원에 달합니다. 가격 차이가 꽤 크죠. 경쟁 모델을 할 수 있는 기아 니로 같은 경우도 시작 가격은 2,600만원대로 접근성이 낮은 편인데, 물론 옵션을 가득 넣다 보면은 XM3보다 비싸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옵션 필요 없다, 그냥 조용하고 연비 좋은 자동차만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은 어려운 선택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비싼 것도 아닌 게 니로랑 비교해서 딱히 부족한 옵션은 없거든요. 앞좌석 통풍 시트도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잘 작동하고요. 그리고 T맵도 기본으로 무료 제공되니까 딱히 부족하다고 느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다섯 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서울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838.1km예요. 약 840km 정도 운전을 했고, 왕복 총 연비는 평균 21.1을 기록했습니다. 남은 주행 가는 거리는 120km로 표식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달린 거리랑 합치면 한 960km 정도를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득 주유를 해서 실제로 연비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있었니, 인지야? 자국이 잘 남아 있습니다. 42리터를 저희가 총 사용했습니다. 제가 총 838km를 탔고 42리터를 사용했죠. 이거를 나눠보면은 838km를 42리터로 달렸습니다. 그러면 평균 연비는 19.9가 나오네요. 딱 20 정도를 쓴 거고, 트립에서는 21.1로 나오는데 이 정도 오차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출발하기 전에는 가득 넣었을 때 780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장거리를 많이 뛰었다 보니까 960km까지 표기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XM3를 타고 부산 왕복을 마쳤습니다. 일단 실연비가 거의 20km 정도 나왔는데 조금은 아쉽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하이브리드에 기대하면은 뭐 20km를 훌쩍 넘는 수치를 바라는데 공인연비인 17km보다는 잘 나오긴 했지만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물론 이번 테스트가 하이브리드에 좀 불리한 조건이었던 건 맞아요. 일단 날씨가 굉장히 추웠고요. 또 고속 위주의 주행이었죠. 그리고 제가 연비 운전을 딱히 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20km 중반 정도는 나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조금의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XM3 하이브리드를 이 회사차로 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단편적인 테스트뿐만 아니라 각종 하이브리드에 대한 궁금증을 테스트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터그래퍼 권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